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6년 2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제5류 위험물은 인 유기가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출입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 하나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옥내 저장소 하면 바닥 면적 물어보는 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바닥 면적은 위험 등급 1등급 이거나 또는 2등급, 3등급이거나 자, 이렇게 위험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위험 등급 1등급은 위험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면적을 상대적으로 작게 1000제곱미터로 두고요. 위험 등급 2, 3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둡니다. 2000제곱미터고 1000제곱미터나 2000제곱미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기가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 중에서도 위험 등급이 1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하면 되겠죠. 2번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어디? 옥내 저장소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 황린이 149600 149,600kg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상으로 나올 때는 옥내 저장소 보여주고 옥내 저장소 앞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황린이고 황린의 양은 149,600kg이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시험지에 보유공지는 몇 미터 이상인지 쓰시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유공지는 특히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수량의 배수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죠. 지정수량이 20kg인 위험물이고요. 자, 20분에 149,600 하면 7,480배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200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여기 밑에 있는 기준에서 2000배 초과에 해당을 하고 그 중에서도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이므로 자, 보유공지는 10m 이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옥내 저장소는 보유공지가 각각의 위험물의 배수가 다른 저장소와 위험물의 배수가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렇게 내화 구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보유공지의 너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암기하시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또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백색의 오산화린에 적힌 시약 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산화린이 생성되는 2류 위험물의 명칭을 쓰시오. 오산화린이 발생이 되려면 인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2류 위험물 중에서 오산화인을 발생시키는 것은 정린입니다. 자, 정린 P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린의 연소 반응식을 써보면 P가 연소 O2랑 만났을 때 P2O5 오산화인을 발생을 시킵니다. 미정계수법 쭉 하면 필답형에서 했던 미정계수법과 마찬가지고요. 쭉 했을 때 4P 플러스 O2는 이 P2O5가 나올 것입니다. 자, 가번에서 위험물의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P가 아니라 정린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4번 소화기 3개를 보여줍니다. 소화기 중에서 오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 오류 위험물을 끌 수 없는 소화기를 고르시오. 자, 오류 위험물은 질식 소화할까요? 아니면 냉각 소화할까요? 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냉각 소화가 더 맞겠죠. 질식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오류 위험물 안에 가연물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식 소화 한다고 이렇게 덮어놔도 그 안에서 산소를 계속 만들어요. 질식 소화는 외부와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건데 그 안에서 산소가 생긴다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겠죠. 가연물하고 산소 공급원이 계속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질식 소화를 하지 않고 냉각 소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거 기계 포소화기. 포소화기는 질식소화의 효과도 있지만 냉각소화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가능한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질식소화, 분말소화는 질식소화에
더 해당이 되므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2번과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이氧화탄소와 벤젠을 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소화에 대한 설명. 자, 둘 다 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 걸까요? 자,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쓰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이氧화탄소는 제 사료이염물이죠. 사료이염물이면서 품명은 특수인화물입니다. 자, 사료의 특수인화물, 사료만 자체로 봤을 때 질식소화해야 되는 물질이니까 물로 끈다는 게 잘 매칭이 안 되죠. 자, 왜 이氧화탄소는 물로 끄냐면 비중이 1.26으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자, 물과 섞였을 때 물에 가라앉고요. 또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물에 녹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라앉으니까 물을 뿌렸을 때 이때는 물을 뿌렸음에도 질식소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질식이라는 건 외부의 산소가 만나지 않게 마치 담요로 덮어두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물이 담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산소가 닿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 담요 같은 역할을 하는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氧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벤젠은 비중이 0.879예요. 그럼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겠죠? 그러면 그냥 위험물이 뿌려졌을 때 이만큼이 됐던 게 물을 뿌리면 물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뜨면서 벤젠이 점점 퍼져나가면 그만큼 화재면이 확대돼요. 이 위에 불이 붙고 있으면 벤젠이 떠 내려가는 것을 따라서 계속 불이 옆으로 붙을 거예요. 물의 면적만큼 화재면이 확대돼서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비중이 커 물에 가라앉으므로 주수소화 시 질식소화의 효과가 있고 질식소화라는 거 꼭 써주시고요. 벤젠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주수소화 시 화재면이 확대되어 위험하다. 자, 이때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 그대로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제6류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 옥내 저장소에서 지게차로 드럼통을 저장합니다. 자, 지게차로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게차 같은 거는 이렇게 팔레트 밑에를 이렇게 지게차로 넣고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구조죠. 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진동이 덜 할 거고 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는 6m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밖의 경우는 3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높이의 제한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예를 들어 지게차입니다. 자, 지게차에 의하여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6m, 제4석유류 중에서 3석유류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들이고 이 위험물들은 4m,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3m 저장한다는 거. 자, 어떨 때 6m, 어떨 때 4m, 3m인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이동탱크 차량의 이동탱크 저장소겠네요. 사료 위험물을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료 위험물의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접지라는 기능 자체가 뭐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왜 정전기를 방지를 해야 될까요? 정전기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점화원은 마치 라이터 같이 바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전기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접지를 하는 것이고요. 사료 위험물 중에서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것들,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2석유류가 있습니다. 8번, MnO2, 이산화망간과 KClO3, 염소산 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열하면서 온도계의 온도를 보여주고 염소산 칼륨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산화망간을 넣으니까 온도계 온도가 낮아지고 있대요. 다음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
KClO3, 염소산 칼륨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분해가 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이 분해가 됐을 때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라고 써주시면 되고, O2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이산화망간의 역할은 촉매의 역할입니다. 촉매는 자기 자신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응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망간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요. 반대로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지하저장 탱크를 보여준다. 지하저장 탱크에서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하 탱크는 말 그대로 땅 밑에 있어요. 탱크가 얼만큼 찼는지 우리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찼을 때 거의 다 찼다고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것이 작동하는 기준은 탱크 용량의 90%가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00%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면 그때는 이미 너무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90%가 찼을 때 울린다는 거. 정답,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10번 위험물 제조소 안에 질산포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죠. 자, 6류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이 되는 조건은 질산과 과산화수소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이고 과산화수소는 36% 이상부터 위험물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여주는 물질, 질산이죠. 질산의 품명은 질산입니다. 자, 다른 품명이 있지 않고요. 지정 수량은 제6류 위험물 모두 몇 킬로? 300kg이죠. 자, 여기까지 2016년도 이외의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